자, 이제 개장을 또 준비해 봅니다. 자, 이제 개장은 한 17분여 남겨두고 있는데 호가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장 즈음에 가면은 호가가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호가는 오히려 플러스 쪽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해 준다면 좀 다행스럽겠는데요. 자, 일단 몇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기택 이사님, 네. 이승원 대표님, 오늘 주지하시는 바 주말에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6%가 하락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날 하루에 하락했던 그 폭을 그대로 다시 또 떨어졌거든요. 특별하게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단 심리적으로는 위축이 될 수 있겠죠. 이기택 이사의 논평부터 한번 들어보죠. 예, 버블 논쟁인데요. 1990년대 때 있었던 IT 버블, 그때를 생각하면서 학습 효과를 좀 길러야 될 그럴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그때도 역시 아시아 신흥국 위기 이후에 인터넷 IT를 기조로 한 시장의 버블이 있었는데 지금도 금융위기 이후에 또 한 차례 버블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IT 버블 때는 어떤 기술주들은 1108% 하여튼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주가가 올랐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중심에 있는 섹터들은 약 한 400%에서 500% 내외 인터넷, 소프트웨어 그리고 바이오 그런 기업들이 그랬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들이 그 정도 올랐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른 기업이 없죠. 그러니까 연초에 3D 테마주라든가 몇몇 테마주 말고는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반대되는 움직임이겠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버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만한 재료가 무엇이 있느냐? 그런 걸 봤을 때 다음 주에 내일 나올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되겠고 미국은 알코아의 실적을 필두로 해서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적이 뒷받침하면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가 제시될 거고 향후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면 주가에 타당성을 부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텐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금 이동이라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블된 쪽에서 선진국 쪽, 그러니까 기술주들의 버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쪽에서 자금이 이탈해서 결국에는 신흥국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신흥국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동안 눈높이를 많이 낮췄던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8조 원대 초중반을 예상하고 있는데 8조 2, 3천억을 예상하고 있다. 9조 원대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면서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모바일 센터라든가 그런 쪽보다는 다들 예상하신 대로 반도체 그런 쪽에서 반도체 가전 그런 쪽에서 좀 더 선방했다라고 하면 가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시세를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쪽 시장이 커진다라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도체 쪽이 만약에 반등을 보여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반도체 쪽이 좋았으니까 향후에 설비 투자를 할 것이고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장비 업체들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또 한 차례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어닝 시즌을 맞춰서 버블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건 실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와 때 맞춰서 지난 4일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산업협회 일명 SIA에서 발표한 자료는 2월 달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늘어난 258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연율로 보면 3년여 만에 최대의 증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한번 관심 있게 또 봐야 되겠군요. 이승원 대표님, 네. 이 버블 논쟁 사실 커피나 맥주 같으면은 거품 걷어내고 다시 마시면 되죠. 네. 거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그죠? 자, 거품을 걷어내고 순항할 것이냐, 아니면 거품을 걷어내다가 이거 잔을 쏟아버릴 것이냐 이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우리는 좀 다르다라는 관념도 있고, 그다음에 이기택 이사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선진국 시장으로 자금이 그동안 많이 갔다가
이머징 시장으로 다시 환류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지적하셨어요. 네. 이승원 대표는 어떻게 논평하시니까요?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은 1분기 그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크게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역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가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시장에서 어닝 쇼크나 아니면 실적에서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 정도 수준의 실적에 대한 쪽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최근에 보게 되면 IT 자동차에 대한 강세는 이런 것들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도 이것을 또 배경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세는 당분간은 조금 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스닥 중심의 모멘텀 주식들에 대한 지금 매도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고요. 스타일 로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고퍼주에서 저퍼주로 이동하는 상황, 미국에서는 알코아라든가 아니면 US 스틸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퍼주들이 깨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흐름은 이제 고퍼주에서도 또 이제 그 옥석 가리기에 대한 쪽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촉매로 작용을 했던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PR 25배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 이런 그 고퍼주들에 대한 지금 그 투매에 가까운 그런 흐름들이 또 마무리되게 되면은 또 옥석을 가리면서 또 이제 모멘텀 주식들 중에 다시 상승하는 기업들이 또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될 텐데, 당분간은 뭐 국내 시장이 됐던 미국 시장이 됐던 이런 스타일 로테이션에 의해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대형주들이 좀 더 반등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된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국내에서도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멘텀 주식들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재상승으로 나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제목 화단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미국 나스닥 테크니컬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라든지 뭐 테크니컬 이런 섹터들은 사실 꿈과 미래의 잠재성을 주가에 반영하다 보니까 버블이 논쟁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이 재료가 이제 나왔고요. 수급으로 방어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지난 그 외국인 투자들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 8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규모는 한 2조 원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해외 재료라든지 뭐 대북 재료도 나왔었고요. 그죠? 그런 재료들을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으로 다 이겨냈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미국 증시의 주가 조정을 우리 국내에서는 로컬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으로 또 견뎌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예, 뭐 일단 전개되는 상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펀드 환매, 외국인이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다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2,000선을 나오니까 펀드 환매 규모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특히 투신권 펀드 매니저들이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도래했습니다. 투신권은 외국인이 들어온 그 다음 날서부터 누적해서 계속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5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투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그 사이에 보험 쪽과 연기금은 외국인과 동반 순매수를 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가장 큰 규모의 매수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2,000선 시장에서 나오는 매물, 그렇지만 투신권에서는 작은 종목들도 물론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만 꼭 바스켓으로 담지는 않잖아요. 코스피 200 시장 대비해서 초과 상승하려면 작은 종목에서 적게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나타내야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스몰캡도 다릅니다. 지금 현재 펀드 환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수익률이 좋았고 실적이 받쳐지지 못한 종목들 중에서 환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리가 지금 말씀했던 버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투신권에서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주시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은 사실 스몰캡을 많이 만지진 않죠. 외국인은 바스켓으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삽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혜택을 못 보는 쪽,
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몰캡 주식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면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스몰캡주라고 하면 되려 낙폭이 시장 대비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투신권에서 갖고 있는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스몰캡이라고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전체적으로 담아있는 투신권 종목인데 펀드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도래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저PBR, 저퍼주,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까워서 팔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제 당장 수익이 나 있는 고퍼주들은 투신권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외국인 매매 동향인 외국인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에서 들어오는 동향으로 보시고 투신권에서 매도하는 동향일 때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에서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투신권에서 갖고 있는데 실적이 동반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하면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기태 기사가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외국인 매수와 투신의 매도, 투신이라고 한다면 뭐 펀드 환매가 주류를 이룰 수도 있겠고, 하지만 국내 내부 수급을 분석해 보면 또 갈리는 부분이 있죠. 투신 쪽에서는 매도를 하지만 연기금은 또 매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승원 대표님. 네. 자, 이벤트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공매도나 대차 거래, 비정상적으로 또 활개를 칠 수도 있단 말이죠.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는 몇 가지 급락의 시세 변동성을 주는 기업들 한번 좀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뭐 오늘 그 미리 좀 말씀드릴 기업이긴 한데요. 관심 네. 종목이자면 일진전기가 대표적인. 관심 기업 일진전기. 예. 지난주에 또 논란이 많았죠. 네네.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투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원약 펀드 환매에 대한 쪽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앞에서도 이제 이기타 기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이 받아주는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그 거래소 지수 상당히 올라왔지만은 뭐 개인들 입장으로서는 2,000포인트 올라와 봐야 뭐 빛 좋은 개살구에 대한 쪽에 지수일 테고요. 뭐 막상 진짜 중소형주 하나 제대로 된 거 들고 있는 것보다도 못한 아니면 삼성전자 하나가 없다면은 거래소 종목들을 시장 수익률을 쫓아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 단기적인 수익 쪽에서는 워낙 이제 교란 요인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서도 그런데 투신의 매도 자체도 이제 개인들의 펀드 환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기금이 보통 보게 되면 외국인하고 이제 그 트렌드나 아니면 매매 패턴에 대한 쪽이 많이 같은 이유는 뭐냐면 단기적인 시세에 연연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기업에 대한 실적이 개선이 되거나 펀더멘털의 이상이 없거나 저평가되어 있거나 하는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연기금도 모멘텀 플레이를 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투자 자체가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신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뭐 투신에 대한 수급을 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의 방향성을 볼 때는 연기금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좀 더 보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매크로 변수에 좀 많이 휘둘리죠. 아니면 뭐 한국 시장을 매수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어떤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는다라면 오히려 연기금에 대한 매수 자체가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을 보는 데는 가장 좀 유효한 수급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관심기업 일진전기를 바로 네. 연결해 보도록 하죠. 예, 한 5, 6개월 동안 주가가 꾸준히 이제 올랐는데 뭐 급등한 건 아니고요. 하루 만에 되돌려 버렸어요. 무슨 일이 네네. 있었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일진연기 같은 경우는 참 어이없는 그런 뉴스 때문에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는 말씀 때문에 오늘 관심 종목으로서 대표적으로 또 수급에 대한 어떤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일진연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 납품 업체들이 국내산으로 성능시험 평가를 통과한 다음에
납품할 때는 중국산 저가 제품을 납품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 때문에 좀 그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 일부 언론에 대표적으로 보도가 있었군요. 예. 그리고 또한 일진전기가 마치 그 혼자 주범인 것처럼 지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급락이 나타났었는데요. 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부분의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똑같은 상황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기업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중국산 저가 싸구려 불량 제품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성능 테스트를 이미 또 국가순에 의뢰가 된 상태군요. 예, 중국산이라고 해서 미국산 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뭐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성능 시험 평가에 대한 쪽을 마쳤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마치 뭐 크게 뭐 잘못된 것처럼 그래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정말 뭐 그 다시 한번 성능 시험 평가를 해서 중국산이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진전기 내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 철도청에 납품하고 있는 이 전력선의 비중은 전체 매출의 한 1.8% 정도 수준밖에 해당하지 요번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게 159억 원.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매출 한 9천억 원 중에 1.8%. 작년 이제 매출이 이제 9천억에 해당되고 있는데 그중 매출 한 160억 정도에 그 해당하고 있어서 정말 그 뉴스에 의한 주가에 대한 하락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히려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진전기 여전히 이런 오히려 주가 이벤트성 주가 하락이라면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수사가 뭐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저희가 딱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금융상으로 봤을 때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벤트 재료에 투매가 나왔고 투신이 팔았고 연기금이 사들였다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기태 기사님 오늘 관심이 뭡니까? 예, 오늘 이미지스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좀 함축해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막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버블 논쟁에서 자유로운 종목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미지스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IT, 소재, 부품주 실적이 좋은데도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고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반등을 좀 보이는 몇몇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고객사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고 실적이 올해도 제대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되려 싼데 실적은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이 몇몇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레이스, 이미지스 이런 종목들이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